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그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개인 또는 기업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돈을 받는 조건으로 한 권리를 일종의 담보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지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이제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권리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회사가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전환사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1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10억 원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1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정해진 전환가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 10만 원짜리 사채라면 10억이니까 이제 만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전환사채에는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주가에 따라서 그 전환가액이 최대 30%까지 내려가는 하향 리픽싱이라는 게 있고 다시 원래의 전환가로 올라오는 상향 리픽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과거에는 하향 리픽싱만 있었기 때문에 전환사채 그 대상자들의 수익률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컸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주주들의 투자와 비교하면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상향 리픽싱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최초 그 설정된 전환가액 위로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전환사채는 상당히 유리한 투자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어떻게 되길래 부자, 개인, 연예인, 기업들까지 참여해서 돈을 넣는 걸까요?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상 그 손실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LB38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보시면 이제 2024년 3월 8일을 이제 납입일로 해서 최초 전환가액은 79,670원이었습니다. 즉 누가 LB에게 10억 원을 빌려준다면 LB 주식 약 12,55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3월 8일부터 만기일인 27년 2월 8일 사이에 주식으로 전환을 한 뒤에 그걸 팔든 계속 투자를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만기 이자율이 4%니까 만기 때까지 전환을 안 하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냥 4%의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채를 받은 대상자들은 주가와 그 회사 사업 상황을 보면서 전환가액보다 높게 팔 수 있다 싶으면 주식으로 전환 후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고 주가가 안 좋거나 그 사업이 뭔가 삐그덕거린다 싶으면 그냥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받은 뒤에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거 아닌 이상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명단에 보면 자주 보이는 이제 인물들이나 기업들이 보이고 심지어 이제 구체적인 그 대상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당 회사나 총수 및 주요 임원들의 측근들일 거라는 그런 이제 추측들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하향 리픽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LB의 이 38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79,670원에서 30% 하향된 55,769원이 이제 최저 가격이고 당연히 이제 채권자들은 그 최대한 그 리픽싱이 됐을 때 전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차액만큼 더 많은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환사채가 발행된 후 그 주가가 중장기 하락을 한 뒤에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3개월마다 주가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조정되는데 LB는 이제 중간에 이제 72,108원으로 하향됐다가 올 3월 8일에 원래 전환가인 79,670원으로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1 사태를 기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바람에 5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면은 이제 다음 리픽싱 일정인 6월 8일에는 최저 전환가인 그 55,800원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최저 리픽싱이 된 이후에 10억을 투자했던 사람이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주당 55,800원짜리 주식 약 17,971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리픽싱이 안 됐다면 약 12,551주를 받는 거에서 약 5,420주를 더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볼 때 주가가 싼 주식을 더 많이 받는 일종의 혜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6월 8일에 55,800원으로 리픽싱이
리픽싱이 되고 다음 전환 일정인 9월 8일 이전에 전환을 하면 55,8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주가가 예를 들어 뭐 11만 원이 돼서 매도를 한다면 약 100%의 수익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환 뒤에 주가가 이제 전환가 이하로 하락을 하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전환사채 투자가 그런 최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CB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 전환을 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 영어로는 이제 풋옵션 행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 기간이 있는데 2025년 7월 10일부터 1차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B 투자자들이 봤을 때 LB가 뭔가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다 하면 이 청구 기간에 LB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LB는 이제 지급일에 해당 수익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 전환사채는 사실상 투자에 치트키나 다름없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보통 최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LB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6월 8일까지 큰 변수가 없다면 38회차 CB는 최저 리픽싱 가격인 55,800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 상황에 따라서 다음 조정일인 9월 8일에 같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다시 상승 리픽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CB 대상자들이 향후 LB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9월 8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반대로 FDA 이벤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풋옵션을 행사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엘생의 합병 일정이 한 달씩 밀려서 8월 1일 기일에서 9월 1일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LB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LB엘생 합병 비율과 현재 주가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엘생을 매수한 뒤 합병으로 LB 주식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투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거나 참고해서 머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넘어가는 세력들이나 운용사들은 LB엘생 주가와 합병 이슈에 따라 수익률이나 손실률도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LB의 전환사채 흐름과 합병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최종 합병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B는 시장에 에서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특정 포지션의 거래가 조금만 쏟아져도 이제 주가가 휘청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향후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있다면 전환사채 관련해서는 이제 공시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 일정에 따른 현재 상황 정리 및 대응 방향에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에 대한 관점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초보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해가 돼도 음모론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 내용 전반에는 누군가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작전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작전적 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멤버십 전용 방송으로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은 멤버분들에게 알리고자 남겨드리는 거고, 해당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본인들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굳이 멤버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멤버십은 저라는 사람에게 이제 관심이 생겨서 저의 일상이나 이제 생각을 듣고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사적인 영역과 함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